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않교수입니다. 자, HLB 제약.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심려가 좀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바이오 쪽의 흐름이 상당 부분 안 좋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뭐 어떤 이제 하마스 전쟁에 대한 부분, 이란,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도 사실 들짝날짝하면서 좀 피곤한 장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이 부분의 주가 하락과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만일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즉각적인 반등이 나오는 신호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대응하실 수 있으세요? 음. 이건 질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어떠한 사실로 주가가 빠졌고, 요 부분에서 주가가 빠졌고, 그럼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향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16일에 있을 간암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는 이게 뭐 어떠한 안 좋은 사실이 발생된 게 있는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단발적인 상승, 그죠? 작지 않았죠. 두 번. 이 부분의 상승도 근거 있게 오른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점심 식사 바로 하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는 쥐타자 안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한 2시 정도 되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대응이라는 표현을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인데 오늘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주고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빠진 만큼의 반등을 주고 있지 않아서 조금은 어, 뭐랄까요? 짜증나기도 할 테지만 여러분들 손실인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기회입니다. 자, 세 번째 기회입니다. 아시죠? 절대 지금 그 자리에서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시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난 이제 10일 전에 이 HLB 그룹주들이 전부 다 이제 저가를 찍었을 때 영상을 찍었던 건데요. 이건 라이브 영상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공익 목적으로 여러분들 라이브 영상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어요. 자,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 많이 오전에 찍었어요. 그죠?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이날 바이오 종목들이 신저가를 쳤을 때, 자, 어차피 HLB 제약과 HLB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가장 센 놈들 두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악재도 없는 종목입니다. 내재적인 가치는 그룹주 중에서 둘이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상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오전에 오늘은 반등을 줄 겁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때 영상을 찍었죠. 대우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근데 합당한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게 미리부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뭡니까? 자, 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NDF 환율 여기서 우리가 뭐요? 투자 포인트를 얻어봅시다라고 하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자, 금리죠. 금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료 때문에 빠졌다. 또는 다른 이슈들 때문에 빠졌다.
파이널 리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족이 발표되면서 빠졌다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기타 근거 없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지금 느끼실 테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제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한미 반도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차피 HLB와 HLB 제약은 모든 걸 다 뚫어놓은 종목이죠. 그죠? 뭐 유상증자란 게 있습니까? 어떠한 대외적인 악재가 있습니까? 없죠. 생명과학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끄는 악역을 담당하긴 했지만 제약은 그런 게 없다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과 같이 비교 설명을 한번 잠깐 드리는 것처럼 이상 없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 있죠. 근데 금리 때문에 빠졌습니다. HLB 주가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뚫어낼 걸 다 뚫어내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랄까요? 주주분들은 왜 이런 셀트리온 그룹하고 비교하세요? 안 돼. 그룹 자 비교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흐름이면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제약 같은 경우도 예 맞아요. 이 HLB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차트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든 걸 다 똑같은 식에 뚫어냈다는 건데 결국은 하락된 이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풀어갈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지금 2차 전지 다 신저가죠. 그러면 이 부분은 훼손, 비중을 완전 덜어놓는 거예요.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 뭐 15번 정도의 스타 펀드 매사를 받았고 이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룬다고요. 1000억 정도 운용하면 300억, 300억, 400억 이렇게요. 그러면 2차 전지 너무 안 주면 비중을 줄인 다음에 더 사지도 않고 더 팔지도 않아요.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어떤 게 있었죠? 한미 반도체의 마이크론이 수주를 줘버렸죠. 그때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이슈가 또 있어요. 요 부분까지 쭉 이슈가 나오니까 야 이거 관련주들이 반도체 쪽으로 향하는구나. 이 업종이 순환매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면서 HLB 쪽에서 이쪽에서 슬슬 넘어가요. 그러면 단순히 자 뭐 2, 3, 3, 4에서 2, 2.5 그다음 5 정도로 가요.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몰빵이 돼 버리잖아요.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손을 놔버립니다. 이동할 만큼은 노는데 여기서 손을 놔버려요. 자, 결국은 이쪽은 수급의 이동이다. 왜? 더 좋은 시장 환경, 즉 반도체, AI 반도체, 마이크론 미국의 대형 회사, 엔비디아. 엔비디아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잭슨왕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 업황이 좋아지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려요. 근데 이 하락은 뭐라고 했어요? 금리죠, 금리. 그래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무조건 매수 올 겁니다. 역외환 NDF 환율이 마이너스에 출발할 거거든요. 강한 호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금리는 왜 그러냐면 자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부채가 많은 걸 알 거예요. 왜? 한 번 임상을 성공시켜야만 몇십 년치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역시나 HLB도 5월 16일 을 간암 치료제 이거 통과돼봐요. 몇 년을 먹겠습니까? 3, 40년, 5, 60년 먹을 거 다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 과정이 돈이 없으니까 계속 뭐 컨버터블 본드, 뭐 전환사채든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금리. 자, 그럼 올랐던 이유 뭐냐? 아니 물론 5월 16일 에서 간암 치료제 이걸 기다리는 건데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가 결국은 금리가 동결될 때부터 이때부터 쭉 바이오 기업들은 올라요. 그러나 HLB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좋죠. 정말 큰 기대감이잖아요. 5월 16일 간암 치료제.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바이오보다. 근데 다른 바이오도 올라요. 근데 부러진 이유 뭐죠? 뭐죠?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 같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폭망 다를 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요 부분의 주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뭐 때문이죠? 미국에 있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다. 찬물을 끼얹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보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포트폴리오 이동하다가 다시 주워 담아 볼까라고 하는 시기에도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하락 근거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때 적극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HLB 제약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금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슈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됐다. 단기적으로 개인 채널을 통한 수급이 발생될 것 같다. 자, 이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하세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없네요.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저 개인 폰입니다. 폰을 노출하기가 좀 그래서요.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제약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큰 판에 대한 전략을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이제 올해 56입니다. 선배님들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겁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전문 투자자의 영역에서 주식을 해봤다. 이 뜻입니다. 자, 시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꿈꿉니다. 근거 없는 유튜버를 경계하고 시장을 보는 큰 판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 즉 손실을 보는 투자자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테마주 쫓아가서 여러분들 큰 손실 나신 분들 있잖아요. 합리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근거를 알고 투자하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시기, 그죠? 그리고 하락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방향의 투자를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보시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도 금리 인상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승. 여기는 금리 인하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락.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근데 요 부분에 강한 어조로 딱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이유는 웬만하면 라이브 방송 참여하세요. 아시죠?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약 라이브 또는 제약 구독을 했다는 뜻으로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아직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요 밑에 잡았던 거. 자, 대략적인 평단가는 요 정도 되겠네요. 28,500원.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왜? 아직 금리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의 불안정성, 즉 전쟁이 날 수 있냐,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반적인 대외적인 악재가 있어서 이런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은 진양곤 회장님은 항상 요 부분에 IR 한번 했었죠. 그리고 또 요 부분에서 IR 한번 했었죠. 재료는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반도체도 환경이 바뀌니까 바로 급등하잖아요. 이런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종목도 오를 수 있는 것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 수급들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양곤 회장은 여기서 두 번의 IR을 하죠. 이거 전자공시당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이때, 그죠? 이때 IR하고 제가 사도 됩니다. 이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슈, 금리에 대한 수수께끼가 약간 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하죠. 이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진양곤 회장님 IR 할 것 같습니다를 예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라이브에서 나누는 건데 큰 판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바꿀 수 있는 건 환경이 변화할 때 빠른 속도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6일 전에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때 꽤나 많은 반등을 줬죠. 어차피 HLB와 HLB 제약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진양곤 회장님 아예 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오전에 찍었는데 맞춰버립니다. 그 이유를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제가 HLB는 계속 여기서부터 매수 그리고 요부터 피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유는 제가 금리 이야기, 그죠? 또 똑같은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진양곤 회장님이 오늘 IR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느낌상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금리가 풀렸기 때문에 이 회장님은 분명히 환경이 조성됐을 때 이거예요.
비가 오는 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봐야 부각이 됩니까? 그죠? 진양권 회장님도 IR에 능숙하잖아요. 귀재잖아요. IR을 하면 오른다는 신화를 깨면 안 되잖아요. 5월 16일까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HLB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마지노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해 본다. 이 사실. 그러면 하나에 더 예측을 해볼까요? 진양곤이 오늘 IR,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IR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뭐 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99.9%는 다 맞춰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HLB가 이상한 이만큼 IR 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오전 9시 44분.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그들이 어떤 과정 지금 오전 9시 44분에 영상을 찍으면서 진양권 회장님 오늘 IR 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풀려서 이런 말 하죠. 자, 이따 볼게요. 과정에서 IR 활동을 진양권이 할 것이고 대외적인 환경이 잠깐만 풀렸다 하더라도 힘있게 실어낼 수 있는 건 IR 활동을 하면 주가는 오른다는 이 규칙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이 진양권 이 의도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오늘이 아니라도 분명히 월요일이라도 낼 거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빠질 구간 없어요. 엄청 깔끔하게 말하죠. 근데 이게 9시 55분 오전에 일러드렸는데 이날 IR을 했어요. 12일 날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IR 공시를 했어요. 이거 제가 이 공시사항까지 일러드리면서 자, HLB 오늘은 IR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12일 날 쭉 봅시다. 근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양곤 회장님은 IR 하는 시기를 정확히 시장에 판이 열렸을 때 한다는 건데 그 신호가 아주 어려워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MDF 환율 이것 말고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표들이. 왜? 금리 인하겠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말로 떠들어 버리면 너무 쉽죠. 자, 근데 그게 아니고 비틀어버린 신호들이 6개를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오전 7시에 나오거든요. HLB 기업 설명에 IR 개최하겠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이 땡겨서 보실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1시 32분. 자, 타짜 맞죠? 근데 인생의 타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 주식 타짜 안교수입니다. 운용사에서 붙었던 이름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IR을 해버리잖아요. 언제? 저는 9시 34분에 이상하니만큼 오늘은 오를 거예요. 자, 이날도 오를 거예요. 근데 이유는 신한권 회장이 금리가 풀렸기 때문에 IR 활동을 할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 공시를 내버리잖아요. 2시에. 금리가 바뀌니까. 한 발짝 더 진양곤 회장님의 회장이라고 했다가 댓글 엄청 달렸어요. 네 친구냐? 이런 식으로. 진양곤 회장님의 의도를 알 수 있죠. 판이 열렸을 때는 나는 하겠다. 왜? 항상 IR을 진행했을 땐 올랐다는 불패 신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그게 맞아요. 수급들도 판이 열렸을 때 주식을 비중을 늘리는 거지 항상 빠질 때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주주 됩니다. 대주주대. 그렇지 않겠어요? 판이 열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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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계속 진행하면서 주가는 항상 오릅니다를 증명을 했었죠. 근데 안 했던 이유는 판이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도 거의 대부분 알 거예요. 요 부분 제가 이제 처음 HLB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1%에 대한 이자다. 고금리 시대에 누가 1% 받으러 들어오겠냐. 자, 이게 소록수의 전 대주주 이 김복덕이가 본인 주식 팔면서 100억 넣었다. JJ 에셋 누구죠? 에디슨 EV 즉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 아주 센 놈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자, HLB를 그냥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요 부분 전환사채 발행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제약도 다뤄주세요. 왜 HLB만 다루세요라고 하면서 이젠 제약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 본업은 이 뭐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50조 넘는 연기금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최근에는 금의 비중을 50% 넘기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했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났다고 지금 뭐 난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라이브를 운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제 개인 폰인데요. 노출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010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희망합니다. 4822 자, 8706입니다. 보이세요? 예. 010 4822
8706 이쪽으로요. 제약, 구독자 이름을 알려주세요. 제약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래도 도움되는 걸 일러드려야겠죠.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이왕이면 시장의 큰 판을 보는 전략, 빠졌던 이유,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근데 항상 금리라는 부분이 힌트를 6가지를 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NDF, 고용지표, 실업자 지수, CPI, 소비자 심리지수, CR, PR 6가지 지표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의 지금은 금리에 따라 들짝날짝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장이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이든 이 부분을 우리는 손실권에서 이런 당발적인 투자도 30% 가까운 수익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설령 이 원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 16일에 있을 간암치료제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손실이 아닌 손실 중인 분들도 어떻게 수익 구간에서 5월 16일에 파이널 리뷰를 기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HLB에 대한 부분은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분명 이런 호재성 이슈 나왔잖아요. 오늘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보스턴 HLB US 사무소까지 설립했다. 된다는 확정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HLB 그룹은 된다라는 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월 16일에 쓸 공은 FD로 넘기는 게 맞겠죠.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할 수 있었던 근거 이때는 뭐라고 했죠? 금리 인상을 할 때 다시 동결로 바꾸는 과정에서 결국은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바이오 업종이 흐름이 향후에 안 좋아질 때도 알 수 있죠. 그죠? 5월 16일 이후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업종으로 넘어갈 준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혼자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HLB 제약. 국내에 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HLB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만일 성공한다고 한다면 진짜 블록버스터급이죠. 국내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도 놀지 않고 한 몫을 하면서 산업군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유연하게 가는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라이브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010 4822 8706입니다. 자, 제약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그 매집주 하나 일러드린다고 했나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 자, 5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투자했던 흔적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자람 반도체, 전에는 제주 반도체, 간간히 이렇게 뭔가 특징적인 수급이 나오면 무슨 산업군이 움직일 때 정말 많이 오를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7배, 8배 올랐죠. 자람 반도체는 이제 3배까지 올랐고 이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역시나 산업이 움직일 때 봅시다. 왜? 항상 먼저 선점해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큰 수급들은 이렇게 6개월 동안 꾸준히 매집을 했겠지만 결국은 고개를 드는 시기는 산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가 보통 이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오를 때는 한 방에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그때 우리는 붙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리 깔아놓게 되면 맞아. 다른 애들은 막 움직이는데 그냥 그냥 뭐랄까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세 배가 있는데 굳이 선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도 7,6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AI 산업군의 발달, 샘 올트먼의 퇴사, 빅테크 기업들이 얘를 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판이 있는 거 같네요. 결국은 날려버리잖아요. 자, 항상 중요한 건 제가 이 제주 반도체 이 차트 똑같죠. 7배 올랐어요. 역시나 이 종목도 산업군을 만나면 6배, 7배 오를 수 있어요. 매집주만 원한다라는 분들도 자, 제 개인 폰입니다. 웬만하면 라이브 채널 들어오세요. 010-4822-8706 010-4822-8706 제 개인 폰입니다. 제약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음명 삭제해서 보내드릴게요. 다만 라이브에서는 타이밍도 저희가 잡을 거니까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브에서는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는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맞아요.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고 고점에 대한 경계감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런 거. 그죠?
요거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난 영상인데 잠깐 첨부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